국도화학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4%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41.5%가 감소했습니다. 덩달아서 재고 회전율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구독, 좋아요가 늘어나면은 제가 뭐 에너지를 꼭 받습니다. 동기부여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노땅이니까 좀 말이 느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5 배속을 보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전통적인 원가 회계로서 매출은 1조 3,77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7.4%가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거꾸로 그 15.6%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매출이 감소해가지고 재고가 증가했다. 그런 것은 뭐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 매출 추세를 봐가지고 생산량 조절을 해서 재고를 늘리지 않아야 돈이 묶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 원가가 2.8% 적게 그 감소했다는 것은 역으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 크게 줄었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오히려 이제 또 이 증가를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무려 42.5%가 그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 2,200억 원대의 그 영업이익이 1,270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요게 4.2% 감소를 했습니다. 아, 매출 하락률보다 적게 감소했다는 거 역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수르풋율 그래서 더 좀 확대됐고 수르풋율은 2.3%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운영 비용이 7.6% 상승했습니다. 뭐 많이 안 올리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산성이 1.43으로 떨어졌는데 사실상 그 작년도가 1.79면은 매우 높은 이 좋은 양호한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덜 양호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슬픈 영업이익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약 2,027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그 2022년도에 225억 원이 증가했어요. 작년도는 더 많이 증가를 했죠. 근데 올해 없던 이 재고 계정이 생겼습니다. 부산물입니다. 요게 한 500만 원 있다고 그 계정을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공정이 변화가 됐는지 또 그동안에 평가를 안 했던 것 모양인데 이 부산물이라는 걸 평가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판매가 됐다 그러면 부산물을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부산물을 매각했는데 그 재고 금액이 없다 그러면은 100% 이익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산물이 판매가 되면은 부산물 재고를 얼마나 평가할 것이냐. 요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래서 보통 가공비를 배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그 방법론은 제가 뭐 경험이 회계상으로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원래 그 들어간 원재료 가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품처럼 50%
이 제품처럼 가공비를 다 100% 더하는 게 아니고 한 50% 정도 더한다. 제공품 정도 성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산물이란 게 또 원재료 가격에서 말하자면은 그 찌꺼기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을 그대로 또 적용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실무적인 거를 제가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스루프트 회계는 이 가공비를 말하자면 그 배분을 안 하는 이 재고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만큼 그 영업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적게 영업이익이 난다. 이렇게 이제 다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회사는 보통 기업들이 표시하는 ABC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재고자산의 변동 등 해가지고 9,612억 원을 표기를 했어요. 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재고자산 명세에서 그 WCAI 그거 변동 금액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증가했다 뜻입니다. 왜 마이너스로 표시되어야 되느냐는 얘기는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맨 첫 장에 그 원가 회계 총 제조비용 계산하는 방법에 그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용은 7.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 가공비가 3.7% 금액이 증가했고요. 총 제조비용에 비교해서 1.3%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아마 하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어요. 과연 그런지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그 검증 세 단계를 개발해 놓은 건데 PQ 총 제조 비용이나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다 일치하는 것은 제가 재고자산 명세를 가지고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는 없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전체 재고자산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공인회계사도 전체 재고자산 가지고 아마 맞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표는 전체 재고자산을 가지고 맞히는 거니까 다 일치를 합니다. 2022년도에 그 4억 1,70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그 합병 재고자산으로 증가한 재고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이 있어서 인건비가 632억 원으로서 9.9%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무려 206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2020년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그 상승한 폭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 작년에 1억 원대의 그 연봉이 됐다 그러면 아마 성과급이 엄청 많이 나가지 않았겠느냐. 작년에 영업 실적이 좋아가지고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있는 데이터를 다 그 믿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보다는 많이 뛰었을 겁니다. 뛰었습니다. 운반비가 또 말하자면은 그 2,455.4%나 증가를 했는데 요게 2020년도에 3억 원이 안 나가던 게 어떻게 갑자기 838억 원이 증가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눈에 팍 띄면은 이런 것은 이제 특별 원인 변동으로 일반 그 변동 원인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한번 품질하는 입장이라도 이런 것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그 가정을 해보면은
종전에 이 국도화학이 공장 상차덕 가격으로 영업을 했다가 어, 그 직원들이 꽤 증가를 했고 공장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 공장도 증설이 됐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거래처에 직접 도착도 가격으로 영업 정책을 변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서도 이게 뭔가 경쟁이 돼가지고 또 합병이라는 것도 있었고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또 도착도 가격으로 고객한테 파는 가격을 도착도 가격으로 그렇게 판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운송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주 가공비는 38.6% 감소했고요. 포장비가 또 21.1%가 또 감소를 했네요. 요거는 뭐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회전율이 6.6회전으로 1.24회전이 하락을 했습니다. 재고가 쌓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수르풋율은 2.3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이 가정이란 것은 항상 과학의 정신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유형자산 회전율이 팍 떨어진 이유를 보면은 역시 공장 증설이 있지 않았겠느냐. 직원 수가 뭐 200명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공장 증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 1.23에서 1.06으로 떨어졌어요. 1이 넘으면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 자산 역량을 그래도 1 이상이면은 10번 발휘를 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거꾸로 PBA와 뭐 PO 등이 있는데 약자로 PO는 증감률을 산출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2020년보다는 그래도 좀 상승은 했죠. 그래서 이걸 뭐 추정을 해가지고 계산하기는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계산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어쨌든 1.7%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성분에서 추정한 거로는 맞죠.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그냥 전체 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면은 제품 판매 가격도 하락하는 것으로 압력을 받았을 텐데 판매 가격에 대한 데이터는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도 내렸는데 좀 물건 가격을 좀 판매 가격을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구매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은 그 대신 가격을 안 내리는 대신 우리가 운송해 드릴게요. 그냥 공장에 귀사 공장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업 전략이 변신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이게 만약에 맞다 그런다면은 제가 좀 미아리의 점집에 좀 취직을 할 정도 되겠죠. 확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보고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니까 추정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이 추정 논리를 이 회계 투명성이 있다고 하는 가정을 충분 조건 논리라는 것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또 연습을 해보면은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만약, if, then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피는 건데요. 만약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하락이 순방향,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것 같죠? 거기다가 판매 가격은 공시가 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입증이 불가능하다. 투명하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쁜 말로 분식 회계를 했다 그래서 투명성 법정에 섰다고 한다면은, 제가 국도화학을 변호하는 변호사,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증거로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회사에 찾아가 가지고 수량으로도 관리할 거니까 분명히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뽑아 가지고 해보면은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입증 증거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1,715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역시 공장 증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이 1,649억 원인데 현금 수익률로 보면은 14.6%로 10.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578억 원을 또 추가로 차입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8.3%로 증가했습니다. 아직 안정한 상태입니다. 주주한테 185억 원이 주주한테 돌아간 돈인데 이것은 이익 배당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거꾸로 868억 원의 주주들이 더 가져간 게 아니고 유상증자로 증가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이제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392억 원 네,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회사가 돈이 뭐 들어오긴 온 거지만은 그게 이제 채권자한테서 차입한 거다 하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최종 513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차입도 하고 뭐 이익 배당도 주고 해야 되니까 결국은 또 이 증설도 해야 되니까 또 가지고 있는 현금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최종 51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현금 버퍼율이 바닥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잉여금이 31.6% 증가는 그나마 했습니다. 이런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를 전망해 보면은 1조 한 4천억 원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를 어떤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하면은 거래처에다가 145만 9천 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뭐 그거를 다 그대로 거의 다 인정을 받아서 145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그 1460 아니 14만 6,376원의 이익이 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 가격은 조금 깎였더라도 이거에 그냥 만족하는 거로 이 시나리오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재고의
돈이 많이 잠겨 있어서 재고를 줄여라 해가지고 줄인다면은 거꾸로 그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대로. 그러니까 한 16,711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순된 그런 로직인 거죠. 그래서 뭐 모든 기업체를 할 때마다 좌측은 원가 회계의 그 모순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대안으로서 스루프트 회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 전략으로서 이 WCAI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회전율을 상승시켜라 하는 것을 바벨 전략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스루프 쪽으로 보면은 충분히 제안을 해보는 가격이 144만 6천 원인데 아까 원가 회계는 145만 원으로 계약이 됐죠. 그런데 어, 이게 우수리 뗀다는 게 협상 결과 14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영업에서는 요걸 맞겠지만 대신 이제 약속을 받은 게 우리가 재고가 증가했고 공장 증설이 돼가지고 좀 더 밀어내기식 판매를 해야 되니까 140만 원에 판매되더라도 10만 원은 안 남더라도 9만 1천 원은 남습니다라고 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좋아 한번 해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재고 회전율을 7.2회전까지 9.9% 증분하는 거로 성공을 한다 그러면 물량을 더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매출액이 에, 이 이거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은요 1조 5천억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295억 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재고를 9.9%만큼 감소를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계약 단가를 맺었을 때의 이 비용들 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한다 그래도 이런 가공비, 판매 관리비가 이제 운영 비용이나 운영 비용에는 변동이 없다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는 아마 383억 원 범위 내에서 영업이익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9,150원이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걸려 있는 것도 있지만은 2022년도 영업 실적이 좀 하락한 게 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볼 수 있겠네요. 국도화학의 최대 주주는 국도 코퍼레이션으로 28.23%를 가지고 있고 닛대츠 케미칼 앤 머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17.71%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표현상으로 이 닛대츠 케미칼 앤 머티리얼이라는 회사는 국도화학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회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리고 손동준 씨가 개인으로 6.44%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19.29%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도화학에 대한 2022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